예, 대동소이한데, 여기 중앙일보에서, 어, 주의를 또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정훈 기자가 쓴 그 기사죠. 기사에 따르면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그랬어요. 정보기관 관계자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훈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때에 정보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소스를 받았다는 의미죠.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 했는데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걸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며 중국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신문 기사에서도 그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일간지에서 제가 여기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지도 마찬가지죠. 여러 일간지에서 이정훈 기자의 그 글을 이렇게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거의 1년 전이죠.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2018년 2월 5일이니까 거의 1년 전의 일입니다. 자, 쇼가쿠칸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신문을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이 신문 내용에 중국 대사관이 일본에 있는 제1 중국인 유학생의 동향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첩보 활동에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바로 스파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학생이지만은 공부하는 유학생이지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상당히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실제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 일본어를 몰라도 알 수 있죠. 중국 대사관이란 말 나오고 제1 중국인 유학생까지 알 수 있고 동향, 감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어를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아래 한글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기사가 나온 게 2015년 11월 20일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제1 중국인 유학생 동향을 감시 첩보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이 하는 간첩 행위는 크게 소련형과 중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소련형은 이제 전문 그 간첩을 길러서 간첩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국형은 그냥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되어 있습니다. 자, 공안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했어요. 여기서 공안 당국 관계자라는 것은 일본 정보부죠. 우리말 하면 국정원. 일본에도 우리나라 국정원과 같은 그런 정보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정보 당국 관계자가 소스를 이 일본 신문 기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 당국이, 그러니까 일본 당국이 말이면 사실은 일본 당국이 중국 당국에게 말하고 싶지만 드러내놓고는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흘림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 중국 당국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일본 당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당국 중국이 아니라 일본 공안 당국 관계자가 이 소스를 주는데, 그에 따르면 소련형은
자국의 첩보기관에서 양성한 첩보원을 스파이죠. 대상으로 접근시키는 대상에게 접근시키는 거죠. 혹은 조직에 잠입해 기밀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라 한다. 그러니까 간첩을 길러내서 직접 간첩을 활용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허니 트랩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인사에게 미인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이제 그 미인들과 이제 은밀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말이죠. 위협하여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소련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점이 있는데 교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교육하는데. 그리고 간첩이 근거되면 말이죠. 외교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공작기관은 말입니다. 로리스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1중국인들의 협력을 통해서 첩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그 다음에 일본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중국인 여자들, 그 다음에 사업상으로 일본에 와서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원으로 다 스파이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첩보 임무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 실태가 밝혀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 정보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밝혀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흘러보내면서 일본 당국에서 야, 중국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조심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중국 대사관은 그게 교육부서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일본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을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돌보는 역할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 동향을 감시한다는 것이죠. 왜? 공산주의니까. 중국 공산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정부의 비판적인 민주활동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답습니다. 예. 중국은 공산주의다. 그리고 제국주의다. 공산제국주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정보 첩보 활동에 이용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 기사를 우리가 일본 이 기사를 통해서 쇼가쿠칸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은 중국 정보기관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스파이로 사용하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말입니다.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예,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유학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중국 당국이 그들을 감시하고 활동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스파이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